차차 세워요, 당장!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말이 안 돼. 저 여자는 4년 전에 죽었어. 운전기사는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그의 시선은 인도 위 한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자. 재혁은 차문을 박차고 뛰어내렸다. 운전기사가 놀라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다. 유나, 당신이야? 재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손을 뻗었다.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하지만 여자는 한 발 물러섰다. 죄송하지만 누구세요? 재혁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저를 아시나 봐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여자는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재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뇌가 작동을 멈춘 것 같았다. 잘못 봤다고?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저 여자는 분명 내 아내야. 죽은 내 아내. 유유나라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잊어버렸던 기억들이 파편처럼 쏟아져 내렸다. 사고, 불, 비명, 피, 그리고 품 안에서 차갑게 식어가던 몸. 재혁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무릎이 꺾였다. 길 한복판에 주저앉았다. 운전기사가 달려왔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하지만 재혁의 귀엔 다른 소리가 들렸다. 재혁아, 날 두고 가지 마. 유나의 목소리. 마지막 그날의 목소리. 안 돼, 이건 꿈이야, 꿈이라고. 재혁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알고 있었다. 저 여자가 유나라는 것을, 죽었다고 믿었던 아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결혼식 날, 유나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재혁을 바라봤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유나야, 왜 울어? 재혁이 웃으며 물었다. 행복해서요.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요. 재혁은 유나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나도 행복해. 세상에서 제일. 평생 저만 사랑해 주실 거죠? 당연하지. 평생, 아니 다음 생에도 너만 사랑할게. 그들은 키스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플래시가 터졌다. 그날 그들은 영원할 것 같았다. 하지만 영원은 없었다. 결혼 1년 후, 어머니, 유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찾았다. 손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들려 있었다. 저 임신했어요. 저희 아기 생겼어요. 시어머니는 차 한 모금을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았다. 표정이 차가웠다. 그래. 단 한마디. 그것뿐이었다. 유나의 미소가 굳었다. 어머니, 기쁘지 않으세요? 시어머니는 유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엔 어떤 온기도 없었다. 솔직히 말할까?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 며느리인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 유나는 숨이 막혔다. 평범한 집안 출신에 학벌도 별로고 재산도 없고 재혁이가 왜 널 선택했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하지만 아이는 다르지. 내 손자니까 잘 낳기만 해. 그게 내가 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유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하지만 참았다. 내 어머니. 그날 밤 유나는 혼자 욕실에서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입을 막고. 하지만 재혁이 문을 두드렸다. 유나야, 안에 있어? 유나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응, 금방 나갈게. 문을 열자 재혁이 서 있었다. 그는 유나의 빨간 눈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울었어? 아니야. 물 튀어서.
거짓말하지 마. 눈 다 부었잖아. 재혁은 유나를 안았다. 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셨지? 유나는 재혁의 품에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유나야. 재혁은 유나의 얼굴을 들어 올려 눈을 마주쳤다. 나한텐 내가 전부야. 어머니도 회사도 이 집안도 중요하지 않아. 오직 너. 알겠지?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혁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하지만 행복은 거기까지였다. 임신 7개월. 여보 나 병원 좀 데려다 줘. 배가 너무 아파.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다. 미안 유나야.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야. 택시 타고 가. 회의 끝나면 바로 갈게. 하지만 유나야 제발. 지금 정말 중요한 순간이야. 나중에 보자. 뚝. 전화가 끊어졌다. 유나는 핸드폰을 쥔 채 서 있었다. 배가 욱신거렸다. 식은땀이 흘렀다. 괜찮아. 택시만 타면 돼. 유나는 혼자 집을 나섰다. 택시를 잡았다. 아저씨, 서울 대병원으로 빨리 좀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주오던 트럭이 중앙선을 넘었다. 운전기사가 급하게 핸들을 꺾었다. 하지만 늦었다. 쾅! 세상이 뒤집혔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유나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나갔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유나, 유나. 재혁은 병원 응급실 복도를 뛰어왔다. 회의를 박차고 나온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의사가 다가왔다. 얼굴이 어두웠다. 네, 제 아내 어떻게 됐어요?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최선을 다했지만 부인께서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아기는요? 우리 아기는 괜찮죠?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유산이었습니다. 재혁의 무릎이 꺾였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부인께서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혼수 상태이고 언제 깨어날지는. 의사의 말이 계속됐지만 재혁의 귀엔 들리지 않았다. 아기를 잃었다고? 유나가 혼수 상태? 이게 내 잘못이야. 재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데려다 줬어야 했는데. 내가 3개월이 지났다. 유나는 깨어나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기계의 의지에 숨만 쉬고 있었다. 재혁은 매일 병실을 지켰다. 회사도 가지 않았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유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깨어나. 제발. 하지만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도 뜨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재혁아, 어머니가 병실로 들어왔다.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니? 어머니, 재혁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회사는 어떡하고? 내가 1달 넘게 안 나가니까 임원들이 난리야. 지금 그게 중요해요? 제 아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중요하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너 하나 때문에 수천 명 직원들이 일을 못하고 있어. 주가도 떨어지고. 그리고 유나, 저의 말이야. 어머니는 유나를 내려다봤다. 그 눈빛엔 동정도 슬픔도 없었다. 의사가 그러더라. 깨어날 가망이 거의 없대. 식물인간이라고.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희망? 3개월이나 지났는데?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재혁아, 현실을 봐라. 유나는 이미 끝이야. 어머니,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게 어때? 생명유지장치 끄고. 그게 유나한테도 너한테도 나아.
재혁은 어머니를 노려봤다. 주먹이 떨렸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재혁아, 너 나가라고요. 재혁의 고함에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차갑게 웃고는 병실을 나갔다. 재혁은 유나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생기 없는 손. 유나야, 깨어나. 제발 깨어나. 내가 지켜줄게.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하게. 하지만 그날 밤, 운명은 더 잔인한 선택을 했다. 불이야, 불이야. 화재 경보가 울렸다. 병원 4층에서 불이 났다. 원인은 알 수 없었다. 재혁은 화장실에서 뛰쳐나왔다. 유나야. 복도는 이미 연기로 가득했다. 환자들과 의료진이 비명을 지르며 대피하고 있었다. 재혁은 유나의 병실로 뛰었다. 유나야, 유나야.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침대가 비어 있었다. 뭐, 유나가 어디 갔어? 재혁은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봤다. 연기가 점점 짙어졌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유나야. 복도로 뛰쳐나갔다. 불길이 계단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 유나, 어디 있어? 그때 복도 끝에서 무언가 보였다. 바닥에 쓰러진 사람. 유나. 재혁은 달려갔다. 유나였다. 환자복을 입은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유나야. 정신 차려. 재혁은 유나를 안아 올렸다. 가볍고 차가운 몸. 불길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출구가 막혔다. 젠장. 재혁은 반대편 계단으로 뛰었다. 유나를 꽉 안고 연기를 마시며 넘어질 뻔하면서도 죽으면 안 돼. 유나야. 절대로. 겨우 1층에 도착했다. 밖으로 뛰쳐나왔다. 여기요. 환자 있어요. 구급대원들이 달려왔다. 유나야, 이제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유나는 눈을 뜨지 않았다. 얼굴이 너무 창백했다. 환자분 맥박 약합니다. 심폐소생술 시작. 재혁은 무릎 꿇고 기도했다. 제발, 신이시여. 유나만은. 제발. 의료진이 유나의 가슴을 압박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심전도는 평평한 선만 그었다. 사망 확인. 의사의 목소리. 재혁의 세상이 끝났다. 아, 아니야. 안 돼. 유나야. 유나야. 재혁은 유나의 몸을 끌어안았다. 흔들었다. 울었다. 깨어나. 제발 깨어나. 날 두고 가지 마. 유나야. 하지만 유나는 차가웠다.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빗속에서 재혁은 죽은 아내를 안고 울부짖었다. 그의 눈물은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그리고 누구도 몰랐다. 그 순간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유나가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을. 유나는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 보였다.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여긴 머리가 지끈거렸다. 온몸이 아팠다. 손을 움직이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정신 차리셨어요? 간호사가 다가왔다. 낯선 얼굴이었다. 여긴 어디예요? 포천중앙병원이에요. 화재 사고로 응급 이송되셨어요. 포천? 저 서울에 있었는데.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했다. 병원 화재 당시 혼란스러웠어요. 환자분들이 여러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고요. 제 남편은요? 한재요? 같이 있었을 텐데. 보호자 연락처가 없으시네요. 신원 확인도 제대로 안 되고요. 유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배를 만졌다. 제 아기는 어떻게 됐어요? 간호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죄송합니다. 이미 유산하셨어요. 사고 당시요. 유나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 아기, 우리 아기. 많이 힘드시겠어요. 천천히 회복하세요. 간호사는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유나는 홀로 남겨졌다. 텅 빈 병실에서 텅 빈 배를 안고 재혁? 재혁은 어디 있을까? 날 찾고 있을까? 병원 로비 TV 앞에 서 있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한재혁 HS그룹 부회장, 병원 화재로 부인 잃어. 화면이 바뀌었다. 장례식장. 검은 양복을 입은 재혁이 보였다. 얼굴이 창백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재혁? 유나는 손을 뻗었다. 하지만 화면은 차가웠다. 나 죽은 거야? 공식적으로? 화면 속 재혁은 관 앞에 무릎 꿇고 있었다. 울고 있었다. 안 돼. 재혁아, 나 여기 있어. 살아있어. 유나는 TV를 두드렸다. 울부짖었다. 하지만 화면 속 재혁은 듣지 못했다. 당신 때문에 다른 환자들이 불편해 하십니다. 간호사가 유나를 말렸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유나는 자리로 돌아갔다.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다. 내일 당장 서울로 가자. 재혁을 찾아가자. 내가 살아있다고 말하자.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유유나 씨? 병실 문이 열렸다. 검은 양복의 남자 둘이 들어왔다. 유나는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누구세요? 한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시어머니. 유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전해드릴 말씀이 있답니다. 남자는 두꺼운 봉투를 침대 위에 던졌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현금 다발이 쏟아졌다. 5천만 원. 그리고 쪽지 한 장. 유유나, 넌 이미 죽었다. 재혁 앞에 나타나지 마라. 죽은 사람답게 살아라. 이 돈으로 멀리 가서 새 인생 살아. 다시 나타나면 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 한미숙. 유나는 쪽지를 구겼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게 말이 돼요? 선택하세요. 남자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유나의 부모님 사진이었다. 시골 과수원에서 일하는 모습. 부모님이 계시죠? 그리고 대학생 남동생도. 회장님 말씀입니다. 만약 재혁 씨 앞에 나타나면 가족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거라고요. 비겁해. 너무 비겁해. 비겁하든 말든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가족이냐, 재혁이냐. 유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웃음이, 동생의 목소리가. 미안해. 재혁아, 나 정말 미안해. 알았어요. 안 나타날게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남자들은 사라졌다.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소리내어 목이 쉬도록. 재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3년 후 엄마 배고파. 서준이가 유나의 치마를 잡아당겼다. 4살. 재혁을 닮은 큰 눈.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금방 라면 끓여줄게. 유나는 낡은 원룸에서 라면을 끓였다. 가스비를 아끼려 물을 조금만 넣었다. 3년. 화재 사고 후 3년이 흘렀다. 유나는 시어머니가 준 돈으로 부산으로 내려왔다. 작은 원룸을 얻었다.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았다. 재혁의 아이. 처음엔 지우려 했다. 병원까지 갔다. 하지만 수술대 앞에서 도망쳤다. 이 아이만이 재혁의 흔적이야. 그렇게 서준을 낳았다. 혼자서 아무 도움 없이 출산 후 일을 시작했다. 편의점, 식당, 청소, 닥치는 대로 했다. 엄마, 이거 맛있다. 서준이 라면을 후루룩 먹었다.
유나는 서준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리고 눈물이 났다. 재혁? 우리 아들 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예쁜지. 하지만 재혁은 볼 수 없었다. 영원히. 그날 저녁, 유나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다. 서준은 집에서 혼자 자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이 들어왔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HS그룹 한재혁 부회장, 최수진 씨와 약혼 발표. 유나의 손이 멈췄다. 화면을 봤다. 재혁이 있었다. 옆에는 아름다운 여자가 약혼 반지를 끼고 있었다. HS그룹과 JS그룹의 결합으로 재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재혁은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저기요, 계산이요? 손님이 불렀지만 들리지 않았다. 재혁? 행복해 보이네. 나 없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유나는 혼자 울었다. 베개를 물고 소리 내지 않고. 4년 후 이번 HS그룹 비서 공채는 경쟁률이 300대 1입니다. 면접관이 말했다. 유나는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안경을 썼다. 최대한 다르게 보이려고. 유진아 씨, 지원 동기가 뭔가요?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서입니다. 거짓말이었다. 진짜 이유는 다른 것이었다. 재혁 곁에 가기 위해서, 그를 다시 보기 위해서. 경력이 화려하진 않네요. 편의점, 식당. 죄송합니다. 하지만 성실히 일했습니다. 외국어 능력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가능합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유나는 대학 시절 어학을 전공했다. 재혁을 만나기 전. 좋습니다. 합격입니다. 정말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비서실 배치입니다. 유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재혁? 이제 당신 곁에 갈 수 있어. 유나는 HS그룹 본사 앞에 섰다. 63층 빌딩.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건물. 4년 만이야. 재혁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이 떨렸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만약 날 알아보면 어떡하지? 아니야, 알아볼 리 없어. 머리도 잘랐고, 안경도 썼고, 이름도 바꿨어. 유유나에서 유진아로. 유나는 심호흡을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신입 비서죠? 이쪽으로 오세요. 인사팀 직원이 안내했다. 부회장님 직속 비서입니다. 각오하세요. 까다로우세요. 네. 엘리베이터를 탔다. 60층까지 올라갔다. 문이 열렸다. 넓은 사무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저 끝에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남자. 재혁이었다. 유나는 숨이 멎었다. 4년 만에 보는 재혁. 여전히 잘생겼다. 아니, 더 성숙해 보였다. 하지만 어딘가 차가워 보였다. 부회장님, 신입 비서 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재혁의 목소리. 유나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목소리. 문이 열렸다. 유나는 떨리는 다리로 들어갔다. 재혁은 서류를 보고 있었다.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유나를 봤다. 순간 재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펜을 쥔 손이 멈췄다. 이름이 유진아입니다. 유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목소리를 조금 낮췄다. 재혁은 유나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설마 알아본 건가? 유나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재혁은 고개를 저었다. 앉으세요. 네. 재혁은 다시 서류를 봤다. 하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게 보였다. 자꾸 유나를 힐끔거렸다. 업무는 비서실장에게 인수인계 받으세요.
제 스케줄 관리가 주 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혁은 유나를 다시 봤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소 지었다. 처음 뵙습니다. 부회장님. 재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뭔가 찝찝한 표정. 그런가요? 나가봐도 됩니다. 네. 유나는 일어났다. 문 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다. 뒤돌아봤다. 재혁이 자신을 보고 있었다. 복잡한 표정으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재혁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설렘. 아니, 설렘이 아니라 그리움? 아니면 이상하다. 왜 이러지? 저 여자 누구지? 유나는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나갔다. 복도에서 벽에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다. 재혁아, 날 못 알아보는구나. 당연하지. 4년이나 지났는데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천천히, 천천히 당신 곁에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재혁은 약혼녀 수진과 식사를 했다. 오빠, 오늘 기분 안 좋아 보여. 아니야. 무슨 일 있어? 재혁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머릿속엔 계속 그 여자가 떠올랐다. 신입비서, 유진아. 왜 자꾸 생각나지? 처음 본 사람인데. 하지만 가슴은 알고 있었다. 그녀가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유나는 재혁의 스케줄을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눈은 자꾸 유리문 너머 재혁에게 갔다. 재혁은 회의 중이었다. 임원들에게 뭔가 지시하고 있었다.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여전하네. 일할 때 가장 멋있어. 유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곧 슬픔이 밀려왔다. 옛날엔 내가 당신 넥타이를 매줬는데 이젠 수진이가 매주겠지. 유진아 씨, 커피 좀 타다 주세요. 비서실장의 목소리에 유나는 정신을 차렸다. 네, 알겠습니다. 유나는 커피를 탔다. 재혁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에스프레소 더블샷, 우유 거품 적게, 설탕 반 스푼. 4년 전 매일 아침 타주던 그 커피. 회의실 문을 노크했다. 실례합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커피를 내려놓았다. 재혁 앞에. 재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멈췄다. 얼굴이 굳었다. 이 커피, 네. 누가 탔어요? 제가 탔습니다만. 재혁은 유나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왜 이 맛이 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재혁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커피잔을 내려놓지 못했다. 이 맛, 어디서 마셔봤는데. 아주 오래전에.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이 스쳤다. 하얀 주방, 아침 햇살, 웃으며 커피를 건네는 여자. 여보, 커피 탔어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방식으로. 유나야, 세상에서 내가 타준 커피가 제일 맛있어. 에이, 거짓말. 진짜라니까. 다음 생에도 내가 타준 커피만 마실 거야. 재혁은 벌떡 일어났다. 커피잔이 흔들렸다. 부회장님? 임원들이 놀라 쳐다봤다. 죄송합니다. 잠깐. 재혁은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화장실로 달려갔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뭐야? 지금 뭐가 보인 거야? 거울 속 자신을 봤다. 창백한 얼굴. 유나. 왜 자꾸 내가 떠오르는 거야? 재혁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아팠다. 유나는 복도에 서서 회의실을 바라봤다. 들켰나? 커피 맛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였다. 그날 저녁, 재혁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유나야. 재혁은 중얼거렸다. 미안해. 널 잊으려고 노력했어. 수진이랑 약혼도 했어. 그런데 목소리가 떨렸다. 왜 자꾸 내가 생각나는 거야? 특히 요즘 그 신입 비서를 보면 재혁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웃고 있는 유나와 자신.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때 옥상 문이 열렸다. 부회장님? 유나였다. 서류를 들고 있었다. 아, 유진아 씨. 재혁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다. 결제 받으실 서류가 있어서 여기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요. 잠깐 바람 쐬러. 침묵이 흘렀다. 유나는 재혁의 빨간 눈을 봤다. 울었다는 걸 알았다. 나 때문에 울었구나. 재혁아. 부회장님. 네. 힘드신 일 있으세요? 재혁은 유나를 봤다. 그 눈빛이 묘하게 따뜻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표정이 슬퍼 보이셔서요. 재혁은 난간에 기댔다. 유진아 씨. 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적 있어요? 유나의 가슴이 철렁했다. 네. 어떻게 견뎠어요? 그 슬픔을. 유나는 재혁 옆으로 다가갔다. 난간에 함께 기댔다. 견딜 수 없었어요. 지금도. 그럼 어떻게? 그냥 살았어요. 숨 쉬고 밥 먹고 일하고 기계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재혁은 유나를 봤다. 그녀의 눈에도 슬픔이 가득했다. 그 사람 많이 사랑했나 봐요. 네. 세상에서 제일. 나도 그래요. 재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아내였어요. 4년 전에 죽었어요. 내 잘못으로. 부회장님 잘못이 아니실 거예요. 아니에요. 내 잘못이 맞아요. 재혁은 주먹을 쥐었다. 아내가 병원에 가야 했어요. 배가 아프다고 전화했는데 난 회의가 중요하다고 택시 타고 가라고 했어요. 그렇게 혼자 택시를 탔고 사고가 났어요. 아내는 혼수 상태가 됐고 아기는 죽었어요. 유나는 눈물을 참았다.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병원 화재로 아내까지 잃었어요. 내 품에서, 내 눈앞에서. 재혁의 목소리는 떨렸다. 만약 내가 그날 회의를 취소하고 아내를 데려다 줬다면, 만약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아내를 찾았다면, 아내는 살아 있었을 거예요. 부회장님. 유나는 재혁의 손을 잡았다. 떨리는 손을. 재혁은 놀라 유나를 봤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유나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그분도 부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부회장님이 자책하는 걸 더 슬퍼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원하지 않을 거예요. 재혁은 유나의 눈을 봤다. 그 눈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이 눈빛. 어디서? 부회장님, 이제 그분을 보내드려야 해요. 그래야 부회장님도 그분도 편안해질 수 있어요. 보내다니. 네. 사랑했다면 이젠 보내줘야 해요.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재혁은 그 눈물을 봤다. 가슴이 무너졌다. 유진아 씨, 왜 우세요? 저도 누군가를 보내야 하거든요. 아직 못 보내고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같은 슬픔을 공유하는 두 영혼. 바람이 불었다. 유나의 머리카락이 날렸다.
재혁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유나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재혁의 손이 유나의 귀를 스쳤다. 그리고 느꼈다. 작은 점, 귀 뒤의 점. 이건 재혁의 눈이 커졌다. 유나도 얼어붙었다. 유진아 씨, 귀 뒤의 점이. 저는 이만. 유나는 황급히 몸을 돌렸다. 도망치듯 옥상 문으로 달려갔다. 유진아 씨. 재혁이 불렀지만 유나는 멈추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재혁은 자신의 손을 봤다. 아직도 그 감촉이 남아 있었다. 점. 유나도 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유나는 죽었어. 내 눈앞에서.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다. 다음 날, 유나는 출근하지 못했다. 아팠다고 거짓말했다. 실제로는 집에서 울고 있었다. 바보.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서준이가 엄마를 껴안았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엄마 안 울어. 거짓말. 눈이 빨개. 서준은 엄마의 눈물을 닦아줬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유나는 깜짝 놀랐다. 서준아, 아빠 얘기 어떻게 해? 엄마가 자면서 불러. 재혁아 하면서 울어. 유나는 서준을 꽉 안았다. 미안해. 서준아. 엄마가 미안해. 괜찮아. 엄마. 서준이가 있잖아. 4살 아이의 위로. 유나는 더 크게 울었다. 그날 저녁 재혁은 사설 탐정을 불렀다. 유진아라는 사람 조사해 주세요. 어떤 분입니까? 우리 회사 신입 비서예요. 과거 경력, 가족관계, 모든 걸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탐정이 나간 후 재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유진아, 넌 대체 누구야? 3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다. 유진아 씨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재혁은 서류를 펼쳤다. 본명 유진아, 29세, 부산 거주, 편의점, 식당 등에서 근무한 경력, 4살 아들 양육 중, 미혼모. 미혼모? 네. 아이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출생신고서에도 아버지란이 비어 있고요. 재혁은 계속 읽었다. 특이사항. 4년 전 포천중앙병원에 화재 사고로 입원한 기록이 있음. 재혁의 손이 멈췄다. 4년 전? 화재? 네. 서울의 어느 대형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혼란 중에 여러 환자들이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습니다. 유진아 씨도 그 중 한 명이었고요. 재혁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4년 전 화재. 유나가 죽은 그 화재.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유진아라는 이름으로 된 과거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마치 4년 전에 갑자기 생긴 사람 같아요. 혹시 개명을 했거나 신분을 세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혁은 서류를 덮었다. 손이 떨렸다. 설마, 정말 설마. 한 가지 더 조사해 주세요. 무엇입니까? 4년 전 그 병원 화재 사건, 사망자와 실종자 명단. 그리고 재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제 아내 유유나의 시신 확인 기록 모두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탐정이 나간 후 재혁은 책상에 머리를 묻었다. 유나야, 혹시 내가 살아있는 거야?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말이 안 돼. 난 내 죽음을 확인했어. 관에 누운 너를 봤어.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 재혁은 기억을 더듬었다. 장례식 날, 관 안의 모습. 이상했어. 얼굴이 심하게 손상돼서 알아보기 힘들었어. DNA 검사도 안 했어. 어머니가 서두르셨으니까.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설마. 일주일 후 재혁은 탐정의 두 번째 보고를 받았다. 부회장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말씀하세요. 탐정은 서류를 내밀었다. 4년 전 병원 화재 당시 총 23명의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22구뿐입니다.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나머지 한 구는 실종 처리됐습니다. 화재로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 유윤아 씨의 시신 확인 기록을 찾았습니다. 탐정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DNA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인은 화상과 연기 흡입, 얼굴 손상이 심해 유관 식별이 어려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확인했죠? 따님의 어머니 한미숙 여사께서 신원을 확인하셨습니다. 재혁은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가? 네. 그리고 신속하게 화장을 진행하셨고요. 재혁의 주먹이 떨렸다. 왜 어머니가 혼자? 그리고 이것도 이상합니다. 탐정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건 당시 병원 CCTV 복구 영상입니다. 화재 직전 지하 주차장에서 찍힌 건데요. 사진 속엔 검은 정장의 남자 2명이 있었다. 이 사람들 어머니의 경호원들 아닙니까? 맞아요. 화재 발생 30분 전 이들이 병원에 들어갔다가 나가는 게 확인됐습니다. 재혁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설마.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습니다. 재혁은 책상을 쳤다. 쾅! 어머니가 뭘 한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정은 가장 중요한 서류를 꺼냈다. 유진아 씨의 아들 서준이라는 아이의 혈액형을 알아냈습니다. 무슨 혈액형인데요? AB형입니다. 그게 왜? 부회장님 혈액형이 O형, 유윤아 씨가 B형이셨죠? 네, 그런데요. O형과 B형 사이에서는 AB형 아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재혁은 숨이 멎었다. 그럼 유진아 씨가 만약 유윤아 씨라면, 그리고 서준이가 부회장님의 아이라면 혈액형이 일치합니다. 재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하겠지만 탐정의 말이 멀리서 들렸다. 재혁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다. 유나가 살아있다고? 그리고 우리 아이를 낳았다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유나야. 그날 밤 재혁은 유나의 집 주소를 찾아냈다. 부산의 낡은 빌라. 차를 몰았다. 미친 듯이 3시간을 달렸다. 마이너스. 빌라 앞에 도착했다. 새벽 1시. 3층 작은 방. 불이 꺼져 있었다. 재혁은 계단을 올라갔다. 문 앞에 섰다. 손을 떨며 노크하려다 멈췄다. 만약 정말 유나라면 왜 날 피했을까?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을까? 날 미워하는 걸까? 재혁은 주저앉아 문에 기댔다. 유나야, 정말 너야? 살아있는 거야?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엄마, 물. 아이의 목소리. 재혁은 숨을 죽였다. 응, 서준아. 엄마가 물 떠줄게. 여자의 목소리. 유나의 목소리. 재혁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유나야. 정말 너구나. 문이 열렸다. 유나가 컵을 들고 나오다가 멈췄다. 재혁과 눈이 마주쳤다. 세상이 멈췄다. 유나는 컵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재혁? 유나야. 재혁은 천천히 일어났다. 눈물을 흘리며. 정말 너야? 유나는 뒤로 물러섰다. 눈물이 쏟아졌다. 어떻게 알았어?
유나야. 재혁은 유나를 끌어안았다. 세게 놓치지 않으려는 듯. 너야. 정말 내가 맞지? 죽은 줄 알았어. 4년 동안. 재혁의 목소리가 터졌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늦었어. 내가 너무 늦었어. 유나도 울었다. 재혁의 품에서. 재혁아. 두 사람은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다. 4년간의 그리움이, 슬픔이, 고통이 모두 눈물로 쏟아졌다. 엄마. 서준이 문 밖으로 나왔다. 잠옷을 입은 작은 아이. 재혁을 닮은 눈. 재혁과 서준의 눈이 마주쳤다. 재혁은 숨을 멈췄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야.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준이. 한서준. 재혁은 무릎을 꿇었다. 서준과 눈높이를 맞췄다. 서준아. 누구세요? 서준이 고개를 갸웃했다.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나는. 서준아. 유나가 서준을 안아들었다. 아빠야. 내 아빠. 아빠. 서준의 눈이 커졌다. 엄마가 말했던 그 아빠? 응. 서준은 재혁을 뚫어지게 봤다. 그리고 작은 손을 뻗었다. 재혁의 볼을 만졌다. 아빠. 왜 울어? 엄마도 매일 울어. 아빠 보고 싶다고. 재혁은 서준을 안아들었다. 유나와 함께 세 사람이 하나가 됐다. 미안해. 서준아. 아빠가 미안해.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아빠. 서준이 재혁의 눈물을 닦아줬다. 이제 왔잖아요. 재혁은 더 세게 울었다. 새벽 3시. 서준은 다시 잠들었다. 유나와 재혁은 작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설명해줘. 재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왜 죽은 척했어? 왜 날 피한 거야? 유나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때문이야. 뭐? 유나는 4년 전 일을 모두 말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것, 어머니가 보낸 사람들, 협박, 가족에 대한 위협. 재혁은 듣는 동안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어머니가 그런 짓을. 미안해. 나도 너한테 가고 싶었어. 매일 너 생각했어. 하지만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부모님이, 동생이 해를 입을까봐 무서웠어. 유나야. 그리고 난 이미 죽은 사람이었잖아. 내 인생에 다시 나타나면 안 될 것 같았어. 넌 수진이랑 약혼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무슨 소리야? 재혁이 소리쳤다. 새로운 삶이라고? 난 죽어 있었어. 4년 동안 내내 매일 밤 악몽을 꿨어. 내가 불 속에서 날 부르는 꿈. 아무리 달려가도 닿지 않는 꿈. 재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수진이와의 약혼? 그냥 어머니가 시켜서 한 거야. 사랑? 그런 거 없어. 내 심장은 4년 전에 너와 함께 죽었어. 재혁아. 회사도, 돈도, 지위도 다 무의미했어. 너 없이는. 재혁은 유나의 손을 잡았다. 제발, 제발 다시는 날 떠나지 마. 이번엔 내가 지켜줄게. 어머니도 누구도 널 건드리지 못하게.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상관없어. 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어. 이미 망가졌어. 너 없을 때. 재혁은 유나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유나야. 나한텐 내가 전부야. 회사도 재산도 다 버릴 수 있어. 하지만 널 다시 잃는 건 못 견뎌. 재혁아. 결혼하자. 다시. 이번엔 제대로. 너와 서준이를 내 이름으로 지킬 거야.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은 없어. 넌 내 아내야. 법적으로는 아직도.
죽음 신고가 됐어도 이혼한 적은 없으니까. 재혁은 유나를 안았다.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너와 서준이와 함께. 수진이는 어떡하고. 내일 당장 파혼할 거야. 어머니와도 끝장을 볼 거야. 재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유나는 재혁의 품에서 울었다. 안도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 정말 괜찮겠어? 응. 이번엔 내가 다 지켜줄게. 재혁은 유나에게 키스했다. 4년 만에 키스. 모든 그리움과 사랑이 담긴 키스. 다음 날 아침, 재혁은 서울로 돌아왔다. 유나와 서준을 호텔에 안전하게 머물게 한 후, 본가로 향했다. 어머니의 저택. 집사가 문을 열었다. 도련님, 어서 오십시오. 재혁은 대답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재혁아, 웬일이니? 약혼녀 두고 혼자? 어머니. 재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유나 찾았어요. 어머니의 찻잔이 흔들렸다. 뭐라고? 유유나. 제 아내. 살아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유나는 4년 전에 죽은 척하고 숨어 살았어요. 어머니 때문에. 재혁은 어머니를 노려봤다. 어머니가 협박했죠? 가족을 해치겠다고. 그래서 유나가 숨어 산 거잖아요.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표정이 굳었다. 그래, 내가 했다. 그 여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처음부터.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가난한 집안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여자. 넌 재벌가 후계자야. 더 나은 여자를 만날 수 있었어. 어머니. 화제는 우연이었어. 하지만 그 기회를 이용한 거지. 유나를 완전히 지우기 위해. 어머니는 일어섰다. 그리고 성공했잖니. 넌 수진이랑 약혼했고 회사는 더 커졌고. 그게 성공이에요?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4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어요. 매일 밤 아내의 죽음을 꿈꿨어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졌을 거야. 절대 안 잊혀져요. 절대. 재혁은 주먹을 쥐었다. 이제 끝이에요, 어머니. 전 유나와 다시 살 거예요. 서준이와 함께. 서준이? 제 아들이에요. 유나가 낳은.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손자가 있었다고? 네. 4살이에요. 제 피를 이은.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차갑게 웃었다. 좋아. 손자는 데려와. 하지만 유나는 안 돼. 뭐라고요? 서준이는 한씨 가문의 혈육이니까 받아들이지. 하지만 유나, 그 여자는 절대 우리 집 며느리로 인정 못해. 어머니, 선택해라. 아들이냐, 유나냐. 재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봤다. 정신이 나가셨어요? 정신 멀쩡해. 넌 재벌가 후계자야. 아들은 필요하지만 유나 같은 여자는 필요 없어. 전 둘 다 선택해요. 그럼 회사 물려받는 건 포기해라. 재산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유나를 선택하면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재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좋아요. 뭐? 회사도 재산도 필요 없어요. 전 유나를 선택해요. 재혁은 몸을 돌렸다. 사표는 내일 제출할게요. 그리고 유나와 결혼식 올릴 거예요. 초대는 안 하겠습니다. 재혁아. 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재혁은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나섰다. 차에 올랐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유나야. 기다려. 이제 진짜 우리 시작이야. 재혁은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상자에 개인 물품을 담았다. 사진 액자 하나. 유나와의 결혼 사진.
4년간 서랍 속에 숨겨뒀던 것. 부회장님, 비서실장이 들어왔다. 임원들이 만류하고 있습니다. 사표를 거두어 주십시오. 아니에요. 결정했어요. 재혁은 상자를 닫았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세요. 그게 더 나을 거예요. 하지만, 그리고 유진아 씨, 아니, 유나에게 전해주세요. 고생했다고. 재혁은 미소 지었다. 비서실장은 한숨을 쉬었다. 정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혁이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수진이 들어왔다. 재혁 오빠. 수진아. 둘은 복도에 섰다. 미안해. 이렇게 됐어. 아니에요. 오빠가 미안해할 일 아니에요. 수진은 쓸쓸하게 웃었다. 사랑하는 사람 찾으셨잖아요. 축하해요. 수진아. 전 알았어요. 오빠가 절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오빠 눈엔 항상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럽네요. 유나 씨. 이렇게까지 사랑받아서 넌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럴까요?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웃었다. 행복하세요, 오빠. 진심으로. 수진은 몸을 돌려 걸어갔다. 재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였다. 수진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같은 시각 한미숙의 저택. 어머니는 서재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변호사가. 재혁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회장님. 법적으로 정당한 후계자이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그럼 회사 지분은? 이사회 결의로 경영권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지분 자체를 빼앗을 순 없습니다. 어머니는 책상을 쳤다. 쓸모없군. 변호사가 나간 후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재혁아, 넌 정말 그 여자를 선택하는 거냐? 그때 집사가 들어왔다. 회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군데? 유윤아 씨입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유나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서 있었다.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어머니가 내려왔다. 두 사람이 마주 섰다. 감히 여기까지 오다니. 어머니께 할 말이 있어서요. 유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미안하지만 저 안 떠나요. 재혁 곁에 있을 거예요. 뭐? 4년 전엔 겁이 나서 도망쳤어요. 가족이 위험할까봐, 재혁이 힘들까봐. 유나는 어머니를 똑바로 봤다.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전 재혁의 아내예요. 서준이 엄마고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너 같은 여자가 감히. 네, 저 같은 여자예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고 학벌도 별로고 재산도 없어요. 유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하지만 전 재혁을 사랑해요. 목숨보다 더. 그리고 재혁도 저를 사랑해요. 사랑?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어머니께는 안 중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재혁에게, 저에게, 서준이에게는 전부예요. 어머니는 유나를 노려봤다. 좋아. 하지만 한 푼도 안 줄 거야. 재산도 지원도 필요 없어요. 유나는 미소 지었다. 재혁만 있으면 돼요. 가난해도 힘들어도 우리 셋이 함께면 충분해요.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유나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섰다. 잠깐. 어머니가 불렀다. 유나가 멈춰섰다. 어머니는 복잡한 표정으로 유나를 봤다. 서준이, 그 아이 언제 데려올 거야? 유나는 놀라 돌아봤다. 네, 내 손자잖아. 한번 봐야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인정은 못해. 너를 며느리로. 하지만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서준이는 내 피부치야. 그 아이만큼은.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표정을 숨기려는 듯. 썩 나가. 눈물 보이기 전에. 유나는 다시 한번 인사하고 집을 나섰다. 대문을 나서자 재혁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조금, 아주 조금 풀린 것 같아. 유나는 재혁의 품에 안겼다. 오래 걸릴 거야. 어쩌면 평생. 하지만, 괜찮아. 천천히 가자. 화려하지 않았다. 거대한 호텔도 수백 명의 하객도 없었다. 작은 결혼식장.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만. 유나는 심플한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머리에 작은 화관을. 재혁은 네이비 수트. 유나가 골라준 넥타이를. 그리고 그 사이에 서준이. 작은 턱시도를 입고. 아빠, 엄마 결혼 축하해요. 서준이가 꽃다발을 건넸다. 재혁과 유나는 서준을 안아들었다. 서준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셋은 함께 웃었다. 사진기자의 플래시가 터졌다. 하객석에는 유나의 부모님이 앉아 울고 있었다. 우리 딸, 정말 고생했어. 재혁의 친구 민우도 박수를 쳤다. 재혁아, 축하해. 진심으로. 그리고 뒤쪽 구석. 어머니가 서 있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와서 지켜보고 있었다. 서준이와 눈이 마주쳤다. 할머니. 서준이 손을 흔들었다. 어머니는 작게 미소 지었다. 눈가가 촉촉했다. 유나와 재혁도 어머니를 봤다. 재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나갔다. 언젠가는 유나가 중얼거렸다. 응, 언젠가는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재혁은 유나의 손을 꼭 잡았다. 줄에 없는 결혼식? 두 사람이 서로에게 서약했다. 유유나 당신을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한재혁 당신을 남편으로 맞아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놓지 않겠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서준이 뛰어올라 부모를 안았다. 우리 가족. 그래, 우리 가족. 유나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렸다. 재혁은 주방에서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서준이는 구석 테이블에서 숙제를 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엄마, 이거 모르겠어. 응, 엄마가 봐줄게. 잠깐만. 유나가 달려갔다. 재혁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게 행복이구나. 화려하지 않았다. 재벌도 대기업도 아니었다. 작은 카페. 겨우 10평 남짓. 하지만 행복했다. 손님이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유나와 재혁이 함께 인사했다. 오, 사장님. 오늘도 커피 맛있겠네요. 단골 손님이었다. 여기 커피는 진짜 특별해요. 사랑이 들어가서 그런가? 재혁과 유나가 마주보고 웃었다. 퇴근 시간. 셋은 손잡고 집으로 걸어갔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오, 뭐 그렸는데? 우리 가족. 서준이 그림을 펼쳤다. 세 사람이 손잡고 웃고 있는 그림. 제목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족. 재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 잘 그렸다. 할머니도 그릴까? 응. 할머니가 요즘 자주 오시잖아. 몰래. 근데 나는 봤어. 유나와 재혁이 놀라 서로를 봤다. 할머니가 카페에 오셨어? 응. 근데 들어오지는 않고 유리창 밖에서 봐. 그리고 가. 재혁은 가슴이 뭉클했다. 어머니. 그날 밤. 재혁은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내일 저녁 우리 집에 오시겠어요? 유나가 저녁 준비하겠대요. 서준이도 할머니 보고 싶대요. 한참 후 답장이 왔다.
생각해보마. 재혁은 미소 지었다. 시간이 필요하시겠지. 괜찮아. 우린 기다릴 수 있어. 침대에 누웠다. 유나가 옆에 누워 있었다. 재혁아, 응? 후회 안 해? 모든 걸 버리고 나랑. 재혁은 유나를 안았다. 바보. 난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어. 오히려 모든 걸 얻었지. 너, 서준이, 그리고 진짜 행복. 이게 다야. 유나는 재혁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영원히. 두 사람은 포옹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작은 집, 작은 행복. 하지만 그 어떤 재산보다, 그 어떤 권력보다 소중한 것. 사랑. 5년 후. 할머니, 할머니. 8살이 된 서준이 한미숙의 손을 잡았다. 오늘 학교에서 1등 했어. 그래. 우리 손자 정말 똑똑하구나. 어머니는 이제 부드럽게 웃었다. 예전의 차가움은 많이 사라졌다. 유나야. 네, 어머니. 유나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관계는 많이 나아졌다. 이번 추석엔 우리 집에서 지내거라. 준비 다 해놓았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재혁을 봤다. 회사가 내 도움이 필요하대. 이사로 돌아오지 않을래? 경영권은 넘기지 않아도 돼. 자문만. 재혁은 유나를 봤다.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 그래. 천천히. 저녁 식탁.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어머니, 재혁, 유나, 서준이, 그리고 유나의 부모님. 건배. 할머니, 나중에 나도 할아버지처럼 회사 사장 될 거야. 호호, 그래. 우리 손자라면 뭐든 될 수 있지. 모두가 웃었다. 재혁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여기까지 오는데 10년이 걸렸구나. 죽음, 이별, 오해, 고통. 모든 걸 겪었어. 하지만 결국 우린 해냈어. 유나와 눈이 마주쳤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 이겨냈어. 함께. 창밖으로 첫눈이 내렸다. 10년 전 유나가 죽었다고 믿었던 그 겨울처럼. 하지만 이젠 달랐다.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 함께할 미래. 재혁은 유나의 손을 잡았다. 유나도 꽉 잡았다.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 사랑해. 나도. 눈은 계속 내렸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사랑으로, 희망으로, 그리고 영원한 약속으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